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스무 살의 후지사와 씨는 비만 환자이자 당뇨 환자다. 현재 104kg. 그나마 122kg을 넘던 체중을 20kg 가까이 감량한 몸무게다. 후지사와 씨의 현재 혈당치는 무려 389. 그런데 후지사와 씨에게 큰 사고가 있었다. 작년 10월 TV를 보던 후지사와 씨는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스포츠 음료를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혈당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괴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외에 다른 거는요? 굉장히 나른했어요. 뭘 해도 노곤한 느낌이 들고 주저앉고 싶고 집중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른바 페트병 증후군이었다. 청량음료로 인해 혈당치가 극과 극으로 치달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증세다. 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지 않고 흔히 마시는 음료수들. 이온음료 135ml에 설탕 34g, 캔커피 25g에 각설탕 8개 분량, 캔주스 28g에 각설탕 9개 분량, 과일 음료에도 각설탕 12개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 페트병 증후군은 엄밀히 말해서 소프트 드링크 같은 걸 많이 마셔서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병입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체중이 줄게 되죠. 또 고혈당이 심해지면 고혈당 혼수라고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탄산음료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제목은 10대 소녀의 탄산음료 섭취와 뼈 골절과의 관계.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골절될 확률이 높아져 일반 탄산음료와 콜라를 같이 마셨을 때는 골절 위험이 무려 3배나 되었다. 골절률은 칼슘과 관련이 깊다. 설탕이 칼슘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쥐실험. 실험 방법은 한 실험군의 쥐들에게는 전분을 먹이고 또 다른 실험군은 설탕을 먹였다. 한 달 후 각각 실험군의 소변으로 빠져나온 칼슘 양을 검출하고 뼈의 칼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소변으로 배출된 칼슘 농도는 설탕을 섭취한 쥐들이 더 많았고 뼈의 칼슘 농도는 전분을 섭취한 쥐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설탕을 먹으면 혈액이 산성화되기 시작한다. 이때 다시 몸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 알칼리인 칼슘이 필요한데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뼈에 들어있는 칼슘을 뽑아서 씀으로써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인과 같은 미네랄 성분은 몸으로 들어온 칼슘과 결합해 칼슘을 뼈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설탕을 먹게 되면 설탕이 인과 칼슘의 결합을 방해하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칼슘을 변형시켜 몸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청소년기에 최대 골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너무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뼈를 약하게 해서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죠. 지금은 괜찮지만 청소년기에는 심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이 들어서 쉽게 골다공증을 올 수 있는 시기가 당겨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재를 뜻하는 한자 회.
예로부터 이 글자는 알칼리 혹은 미네랄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미네랄은 인체의 3.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체의 기능과 균형을 조절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양소죠. 여기에 훔친다는 의미의 도자를 붙여보겠습니다. 회도. 그러니까 글자 뜻만으로는 미네랄을 훔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도라는 말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설탕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설탕은 미네랄을 훔쳐서 몸의 기능과 균형을 깨뜨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의 또 다른 이름 회도는 설탕의 어두운 모습의 상징인 셈입니다. 일반인이 하루 평균 먹는 설탕의 양은 얼마나 될까? 슈퍼모델 조기쁨의 하루를 동행해 식생활을 살펴보았다. 바쁜 아침. 딸기와 요구르트를 넣고 간단히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신다.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는 습관적으로 막대 사탕을 문다. 저요? 아침 식사를 안 했잖아요. 힘이 안 나니까.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주로 청량음료를 마신다. 점심에는 탕수육과 자장면을 시켜 먹고 입가심으로 과자를 먹는다. 그리고 운동 후 탄산음료를 하나 더 마시고 가볍게 저녁으로 우동, 초밥에 콜라를 곁들인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먹는 거.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결과 설탕량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았다. 조기쁨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무려 176g. 하루 권장량인 27g에 6배가 넘는 양이다. 우리도 모르게 숨어있는 설탕. 무가당 주스의 경우는 어떨까? 근데 이제 무가당 쪽으로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가당을 사렸거든요. 단 종류는 안 먹으려고 대수에도 설탕이 안 들어간 무가당 종류를 많이 사요. 한국소비자연맹이 과일 주스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무가당 주스의 당도는 가당 주스의 당도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가당이란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형태로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일본 도쿄 국제장수과학연구소. 80이 넘은 노학자 모리시타 선생은 30년간 세계 곳곳의 장수촌을 찾아다니며 장수와 식생활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다. 모리시타 선생은 식이요법으로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특히 당분 섭취 시 정제된 흰 설탕 대신 미네랄이 함유된 거친 설탕을 권유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 들어가 보았다. 요리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 미네랄 함유량이 높은 오키나와 특산품 흑당이다. 오키나와 특산품인 흑당입니다. 흑당은 사탕수수를 찌어 나온 즙을 졸여서 만든 것입니다. 미네랄 함유량이 아주 높죠. 이 연구소에서는 기능치라는 방식으로 설탕을 측정 분류하고 있다. 기능치란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함유량을 말한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설탕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키나와 흑당의 경우 기능치가 17.3으로 4.4인 백설탕보다 4배나 높다.
그만큼 미량 영양소가 많다는 것이다.